그래서 진짜 똑똑하면 나를 티업하기보다는 이 회사를 티업하고 이 회사의 가치를 티업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랑 싸우든 뭐하든 이 파트너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싶죠? 그게 진짜 맥이에요. 오늘 그 마무리로 그 선판매를 가지고 어떻게 핀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할 건데, 진짜 이거는 확실한 건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맥 잡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진짜 결과가 좋겠죠. 맥 잡지 못하고 맥을 못 잡았다는 건 뭐예요? 허튼 데서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왜 뉴스킨을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맥을 못 잡고 잘못 열심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폭발하는 날은 내가 깨우친 날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뉴스킨 선배님들이. 그 말이 정말 맞거든요.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즐기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에는 펀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재미가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도 제가 1차적으로 폭발했을 때 보면은 무슨 공부한 기억이 없고 다 논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가자 그래서 놀러 가고, 갑자기 번개쳐서 밥 먹고,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놀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초창기에는 저도 그렇게 학습이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뉴스킨 코리아의 기록을 낸 거는 우리가 그냥 웃고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에서 펀을 그냥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요, 뉴스킨의 가치와 사명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 미션에 꽂혀가지고 그냥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라 가치와 함께 전달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내가 사실 어쨌든 팩트는 내가 어떤 기록적인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의 팩트는 뭐냐면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제품을 전달하는 거는 제품이 실증나면 떠나가요. 그런데 뉴스킨 오너의 가치를 전달해 놓으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서 몇 년이 나도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제품만 좋아서 달겨든 사람들은 제품이라는 건 세상에서 계속 돌고 또 좋은 게 어디서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전 세계에 회사가 5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한 공장에서 브랜드가 12개가 나와요. 에스티 로더, 바비 브라운, 베네핏 다 같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 화장품은 똑같은데 브랜드와 향만 다르게 하면 여자들은 화장품은 한 가지를 오래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회사가 아무래도 뭐도 만들고 오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건 줄 알고 또 사요. 그게 여자들의 망각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의 화장품은요, 브랜드가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같은 거를 계속 포장을 바꿔서 또 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뉴스킨도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하다가 요즘에 그 색조 화장을 계속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매출이 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전에 있던 거 살살 없애고 결국엔 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마케팅은 원래 마케팅에 써 있어요.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20년 된 거를 그대로 그 포장으로 계속 팔아요. 리프트팩 30년 됐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가격, 포장 똑같아요. 세상에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 어디 있어요? 10년 넘은 제품이 그대로 포장지까지 그대로 있는 화장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뉴스킨은 정말 승부를 한 거예요. 이 본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려주면 사실은 소비자가 떠나가질 않아요. 저 단순 소비자였는데 7년 동안 전 제품 썼잖아요. 저는 그런 나를 봤을 때 이거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품에 대한 성능 한 개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는 살짝 들었거든요. 뉴스킨 오너는 좋은 것만 는데 그거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면 소송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뉴스킨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가치를 함께 붙여서 전달하면 소비자가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내가 좋아서 소비를 하게 되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떠나가요. 그건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인기가 좋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고 온 사람들은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실증이 날 때가 있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파트너가 되면 나를 보여주면 파트너가 어느 날 삐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프로보에 있는 뉴스킨의 본사와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을 보여주고 사업을 시키니까 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하고 문제가 생겨도 뉴스킨을 그만두니 안 그만두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똑똑하면 나를 티업하기보다는 이 회사를 티업하고 이 회사의 가치를 티업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랑 싸우든 뭐하든 이 파트너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싶죠? 그게 진짜 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일대들이 많이 안 떠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눈치챘던 거예요. 나랑 꼭 친하지 않아도요, 가치를 보면 사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랑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그 사람한테 친한 사이로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 파트너한테, 이 소비자한테 해주는 거가 평생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망을 안 해요. 처음엔 너무 잘하다가 이제 사업자 되거나 소비자가 된 다음에 정기 구매하고 나니까 빠이빠이.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랠리에서 벤츠에서 영업왕이라는 남자 유명한 사람 왜 와서 강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강의에서 제가 막 필기를 엄청 했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동차 영업에서 1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화적인 사람이라 해서 책도 내고 막 강연회를 다녀요. 근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1등을 한 이유가 자기는 자동차를 팔기 전보다 판 다음에 그 소비자를 더 연락을 자주 하네요. 그것도 아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는 벤츠를 한번 샀는데 당장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해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전화한대. 잘 괜찮은가요? 문제가 없으셨나요? 하고 매일 전화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히 고마워서 쓸데없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더 살 일이 없죠. 벤츠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번에 부장님이 차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매달 누군가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 사람은 1등을 하는 어떤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 파트너가 생기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오라 그러고 바로 달려가고 막 그랬는데, 파트너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뀌는 거죠. 왜 못해? 혼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 파트너는, 저의 철칙은 내 파트너는 영원한 고객이다.
내 파트너는 영원한 고객이다. 제가 명품샵을 했잖아요. 그쵸? 명품샵을 할 때 내 고객한테 혼내나요? 지적질 하나요? 안 하죠.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뉴스킨에서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너가 내 조직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쓰는 고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고객은 누구예요? 우리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조직에서 가장 큰 소비자 누구? 내 파트너들, 고객님들. 이 생각을 버리면 큰일 나요. 살살 다루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살살 다루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선물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그것만 하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고객님한테 함부로 지적질 안 하잖아요. 그쵸? 그 원리만 깨달으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약간 나사가 빠지면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를 쪼아야 돼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다 가겠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마케팅, 선판매 마케팅에 대한 팁을 드리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팁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다 우리가 제가 팁을 하나 만들긴 했어요.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뭘 드려야 될까 진짜 고민했는데 내가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선판매를 잘했을까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되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부자 하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는요, 모든 분야를 밸런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무식하고 뭐 욕도 잘하고 그러는데 돈만 많은 사람 우리가 멋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돈도 있고요, 패션도 있고요, 뭔가 그 사람의 컬처도 있고, 그리고 예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사랑도 있고요,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을 멋있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돈만 생각하면 이 조직은 무너져요. 근데 돈이 아니라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 물건에다 가치를 딱 붙여서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가 되지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음악과 미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컬처를 지니자. 그게 진짜 완벽한 부자다. 저는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저희 그룹에 온 사람들은 그런 멋있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들 유명하신 분들 있죠, 음식점에. 그 욕쟁이 할머니들을 다 조사했잖아요,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봤거든요. 근데 다 조사를 했는데요, 말년이 다 망했어요. 자식이 죽든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자식이 안 된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가 이렇게 욕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예의가 없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는 가장 누가 먼저 들어요? 내 몸이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지 자기의 인생이 품위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가 품위가 있어야지 내 인생, 내 가족이 전부 품위 있는 고급진 인생이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사가 그렇다니까 믿어야죠. 그쵸?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좀 약간 욕 같은 거 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책에 있잖아요. 교육학습 책에 내 아이를 망치는 방법에 1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12가지 방법에 엄마 아빠한테 반말했는데 귀엽다고 웃어준다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애기가 그 아빠 머리 퉁퉁 치면서 귀엽게 하면 막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좋아하는 일인 줄 알고 계속 때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책에 그 1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한다. 그게 12가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생각에서 항상 생각해주면 괴물로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부자라는 거는 그런 어떤 컬처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들여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면 209호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만약에 예비군이면 그렇잖아요. 예비군 집단이면 다 들어 누워 있겠죠. 예비군 옷 입으면 사람들이 길에 다 눕는데요. 근데 해병대는 어때요? 해병대는 탁 줄 맞춰서 앉아 있대요. 우리가 전체가 다 제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상냥하고 인사를 서로 하는 집단이 되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만 번 그룹이 아니라 그 그룹에 몸을 담궜다가 나가면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진 사람들이 되더라. 저 그룹은 뭐야? 아니면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멋있어? 파고 보니까 뉴스킨이래. 저는 그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길에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뉴스킨이라는 거예요. 저 뉴스킨 뭐야 도대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단으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인 거죠. 우리가 팀워크 하는 게 이 문화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다 그냥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막 그런 약간 욕도 하고 그러면 웃긴다고 재밌어하고 그런 그룹이면 멀쩡하던 사람도 같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부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보고요. 근데 부자가 이렇게 계속 한시도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늘의 1등이 진짜 오늘의 1등이 내일의 1등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뉴스킨에서도 제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1등 그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문화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회사를 다 뒷조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된 거 아메이죠. 아메이 60년대 생긴 회사니까 이 회사는 80년대 생겼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가는가가 보여요. 제일 오래됐으니까 샘플이잖아요. 20년 더 됐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80년대에 아메이가 12그룹이 있었어요. 12그룹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니까 20년 전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메이에 굉장히 예의 바른 컬처를 만든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 그룹이 조금씩 잠식하다가 거기에 그 수장인 분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공대 교수였던 사람이거든요. 유학파. 근데 굉장히 착한 분이래요. 근데 자식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차피 물려줄 것도 없는데 내 그룹에다 헌신하자 이렇게 됐대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리더들하고 이제 어느 날 합심이 딱 돼서 원래는 한 10%도 안 됐던 그룹인데 20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그 문화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이제 한 40년 그 어느 국가에 들어가서 한 40년 되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25년 됐잖아요. 23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러면 지금은요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돈은 벌죠. 돈은 버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룹의 문화를 보고 그룹의 색깔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룹에 들어가면 예절부터 가르친대요. 어쨌든 이렇게 기업가들도 매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고민해요. 어떻게 또 1위를 할까? 근데 우리 같은 창업자들은 진짜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 일하고 내일 놀다가 놀아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놀다가 또 오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멈춰 있어요. 자, 우리는 에이즐락으로 시작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룹 하면 에이즐락이죠. 초창기에 제가 입문할 때는 아마 리더 사장님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은 이제 에이즐락의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니까 이거를 알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지금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출시할 몇 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전부 다 에이즐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심도 깊게 독서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책으로 사람들한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하면은 알스케어드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90% 정도를 복원시키는 그 알스케어드나 유스스펜 3를 복용했을 경우에 이 복원이 되는 게 증명이 됐고 트랜스포메이션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 관한 그 작은 인자들은 12가지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2가지를 복원시키는데 그 12가지가 뭐 피부 톤에 대한 거, 뭐 탄력에 대한 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수분에 관한 거,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놓치지 못하고 10년째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젊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읽어보라고. 그리고 약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핑크색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만 줄쳐서 줘요. 내가 막 옆에다 요약도 좀 해주고 그러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뜩 주면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을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줄 쳐주면 거기만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직 회장님의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회장님의 어떤 게 다 안 된 거예요. 회장님의 해야 될 부분이 내가 다 완수가 안 된 거예요. 뉴스키는요, 그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1억이든 12억이든 20억이든 가져갈 수 있게 보상을 주었어요. 이미 줬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을 탓할 게 없어요. 뉴스킨은 변한 게 없고요. 뉴스킨이 나쁘게 된 것도 없어요. 뉴스킨을 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안 됐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회사는요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더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제품이 에이즐락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내가 자세가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죠. 누구 책임을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대기업 회장이 아닌 거예요. 다 제 탓이더라고요. 저희 그룹에 대한 결과는 다 내 탓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방향을 잡았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게 내가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은 어때요? 나를 바라보고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맥 잡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성해야 돼요. 밤마다. 오늘은 뭐가 잘못된 거지? 고치면 되잖아. 그쵸? 고치면.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고치면 발전을 하는 건데 잘못됐는데 고치지를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고쳐야지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아 비판이 필요해요. 회장님이 되려니까. 내가 직원일 때는 회장님 비판하면 되잖아요. 학생일 때 선생님 욕하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되려니까 미치는 거죠. 내 파트너들은 다 나를 보고 자세를 잡고 나를 보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내가 에이즐락 하니까 다 에이즐락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선판매 할 때는요, 제가 선판매에 집중을 하니까 우리 파트너들은 다 선판매에 미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에이즐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금 시대로 만들어줄 키라고. 에이즐락에 정말
우리는 에이즐락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실력과 지식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집어넣어야 돼요. 에이즐락. 그래서 이 에이즐락 제품 제가 집중하는 제품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진짜 명품 뉴스킨 사업하는 거예요. 명품 뉴스킨. 저는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소비자하고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뭐 자기 그 부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세안하는 기계가 5개가 있대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다 있대요. 아우 근데 그걸 왜 쓰지도 않는데 왜 사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 어떤 기계가 있어도 에이즐락이 들은 젤이 있는 기계는 없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저희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젤 성분에 에이즐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계는 많지만 에이즐락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 제품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좀 해보고 싶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샴푸도 뭐 좋은 거 많죠. 에이즐락이 들은 샴푸가 최초잖아요. 팩은 좋은 거 엄청 많죠. 에이즐락이 들은 팩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갈바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바닉 젤 속에 이 성분 속에 에이즐락은 유일무이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딱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뭔데요? 할 때 또 전문가적으로, 전문가적이라는 건 뭐냐면 짧고 굵게 한마디 쫙 던져주는 거잖아요. 길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완벽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실력 없는 교수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근데 실력 있는 교수는 어때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 쉬운 언어로 한마디로 딱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포인트 정리만 해서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즐락이 들은 쉐이크 있나요? 저는 그래요. 쉐이크 너무 많잖아요. 요즘 쉐이크를 많이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데 에이즐락이 들은 쉐이크 먹어봤어요? 제가 그래요. 그런 게 있어? 그래요. 그럼요. 저는 에이즐락이 들은 쉐이크를 먹고 사는데 그 뉴스킨 물에다가 하나 딱 타가지고 딱 아침에 들고 오거든요. 물처럼 마시거든요. 쉐이크를. 지금도 내 방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들고 다니니까 그 묻더라고요. 젊어지는 거는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즐락을 여러분들이 티업을 해야지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돼요. 에이즐락을 티업을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다 그러면 낚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있는데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시잖아요. 또 순수하시니까. 그래서 에이즐락으로 무조건 티업하셔야 되고요. 이번 제품은 에이즐락이 들어있는 샴푸가 최초라는 거고 에이즐락이 들어있는 팩이 최초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얼굴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남의 얼굴을 많이 문질러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많이 문지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룹에서 자기 얼굴 제일 많이 문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박현정 사장이잖아요. 저도 많이 문지르는데 저기는 실력으로 문지른 거고 저는 그냥 문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딱 봐도 알잖아요. 진짜 많이 썼구나 하는 거 알잖아.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 광나는데 소비자 못 만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진짜로. 근데도 소비자를 못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케팅은요, 갈바닉 마케팅인데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그룹의 프로모션이 만집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판매할 때 만집이 혹은 2만집의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2만집이 프로모션 했을 때도 한 40명이 2만집이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타키나발루를 공짜로 간 거예요. 이번에는 만집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1박 2일로 좋은 데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집이 프로모션에 여러분들이 달성하시고 한 만집이를 하면 400만 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만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만지비에서 1000만 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만지비. 근데 제가 이제 만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하나는 살 거죠. 네. 사업자인데 그 새로 나온 갈바닉 사야 되잖아. 그쵸? 일단 이거 내가 투자 안 하면 이거는 회장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사요. 그리고 내가 내 소비자 4명에게 팔 소비자는 만들 수 있죠. 4명을 못 만들면 진짜 일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4명을 내가 소비자를 만들고 내가 나까지 해서 5개, 5세트예요. 그 갈바닉이 들어있는 거 5세트를 내가 소화하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죠. 10개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에이즐락이 앞으로 내년에 그로비브의 영양제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비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좋게 나올 게 엄청 많아요. 요거 하나가 자기 하나 쓰고 4명 더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4명의 소비자를 더 만들고요. 이 사람들에게 사업과 가치를 전달하면서 4명을 찾으세요. 4명을 찾아서 그 4명한테 4명씩 소개를 받는 거예요. 4명을 소개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나요? 4명?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선판매가 하고 나면 12월까지 판매가 안 되잖아요. 내년에 사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기회잖아요. 이번에 기회인데 사야 되잖아요. 그쵸? 남들이 다 새로 나온 거 쓰는데 자기 옛날 거 갖고 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팩이랑 샴푸랑 바로 계속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쓰고 싶잖아요. 에이즐락들은 샴푸 지금 쓰니까 정말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근데 여러분들 4명을 소개를 받으세요. 4명을 소개를 받는 사람을 4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4명이 한 명이 한 개 사는 거예요. 쉽죠? 한 사람이 한 개 사는 사람 4명 찾는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100개도 파는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사람한테서 그 5개 팔 수 있는 그 대리점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1명을 더 찾잖아요. 그래서 5개를 더 찾으면 이게 10개거든요. 10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블루다이아. 여기까지는 블루다이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 4명만 찾는 거예요. 4명. 너무 쉽지 않아요? 쉬운 표정이 아닌데. 10개를 해야 되는데 4개로 낮춰준 거예요. 예전엔 우리 막 20세트 목적으로 돌아다녔어요. 20세트.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딱 가가지고 일단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살 4명을 일단 찾으세요. 4명. 사라는 숫자를 딱 4명을 찾고 하나 살 사람 4명 있죠. 그 아무 생각 없는 하나는 사주겠다는 그 4명한테 1명씩을 소개받으세요. 1명씩.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소개해준 그 1명이 있죠. 그 사람한테 1명 2번만 내려가면은 5개가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만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사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막 2-3개는 사놨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놓는 거 없이 딱 이거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내 사람을 놓고 조직도를 만들어가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블루 다이아몬드 핀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오늘요 가서 할 거는, 이거 끝나자마자 할 거는 4명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4명. 4명한테 1개는 사줄 수 있지. 진짜
내가 사업하려고 작정했는데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해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해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약속을 잡아야죠. 그리고서는 일단 데모를 해주죠. 데모를 해주면서 너도 좀 이번에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러면서 한 명만 소개해줘. 그러는 거야, 한 명. 그러면 계속 한 명만 해달라고 한 3번을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한 명 해줘 그러고 온 다음에 연락 안 하면 안 와요. 근데 그냥 소개해줘 그러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한 명만 해줘. 그러고서는 10시에 전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10시까지 생각해 놓으라 그래요. 그 다음날 10시에 또 전화해요. 근데 10시에 전화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끄덕끄덕 한 거잖아요. 그니까 아우 야 왜 이래 진짜 다단계같이 왜 이래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안에 없다 그러죠. 근데 내일 10시까지 또 생각해봐.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래 진짜 너 무섭다 너 두절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 엄청 좋은 건데 한번 해봐 막 그랬어요. 자선사업이라고 하고 한번 해봐 막 이랬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한 4번 전화하니까 한 명을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어떤 그 달성을 위해서 다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평생 우아하게 살 거예요? 진짜? 그냥 일상은 우아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는 회장님도 이렇게 해요. 회장님도. 내가 만약에 회장님인데 내 회사에서 물건을 출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뛰어요? 안 뛰겠냐고요. 안 하면 망하는데 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레지나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안 뛰겠어요? 죽기 살기로 뛰죠. 회장님은 더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품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럽에서 몇억 원어치 물건 갖다 놨잖아요. 그 나중에 그게 재고가 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진짜 어디든 들고 가서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고도 없고 내 손에 물건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이 영업의 달인이 돼보자. 왜냐면 이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에요. 그럼 매출을 잘하려면요, 영업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사장, 전부 다 영업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우리 남편조차도 그래요. 나는 영업은 못하겠어. 그냥 학자를, 그럼 대학 교수나 해야죠. 돈은 많이 못 버는 거죠. 월급쟁이로. 자기가 개업을 했으면 영업을 해야죠. 우리가 영업이라는 거를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영업의 가장 달인일걸요. 그 사람이 가장 영업의 달인이에요. 여러분들 밑에서 누군가 100개를 파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더라고요.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데모를 해요. 근데 데모를 안 하면요,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면은 가치도 전달하고 말도 다 했는데 제품에 대한 완벽함이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갈바닉 스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면은 우리가 서로 손을 이렇게 대죠. 손을 이렇게 맞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스킨십이 되니까 마음을 열게 돼요. 자기 속 얘기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데모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스킬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스킬을 만든 거잖아요. 데모를 할 때 질문만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데모니 지겨운 거야. 근데 데모를 할 때 누구나 사람은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할 데가 없는 거야, 이 여자들이. 남자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재호 사장님 때문에 초창기에 남자들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전달해도 데모를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해야지 제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데모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데모는 한 다음에 매출을 하잖아요. 매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대부분 매출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가지고 이제 스폰서님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매출이 났죠. 매출이 나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샀어요. 그러면 여기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바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그렇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별일은 그 사이에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소개를 받아요. 우리는 소개받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엔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람을 만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매출을 올린 게 그게 이제 잘 끝난 마무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를 잘 만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매출을 올린 다음에 소개를 받지 않아요. 매출을 올린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틀 안에 가야 돼요. 이틀 안에 가서 만약에 그 다음날 못 간다 그러면 3일 안에는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면 3일 안에는 주문한 게 배달이 오죠. 배달 오면은 또 생소해요. 이게 뭐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소개를 받아서 그날 막 있는 데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니까 그게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쓰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쓰는 거가 캐시백이 들어오면 좋잖아. 내가 그냥 도와줄 테니까 소개해. 그냥 자기가 생돈으로 쓰지 말고 뉴스킨에서 오는 캐시백으로 쓰면 좋잖아. 그 멘트를 날려주면요 소개를 해요. 어떤 때는 2명도 해요. 그러면 바로 소개해서 약속을 딱 잡아요. 그러면 약속을 잡죠? 그러면 다시 데모. 이거 계속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서 10명, 20명이 나오고 그게 대조직이 돼요. 그러면 일대가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신뢰 쌓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의 초대죠. 이 루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강의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 제대로 보상 설명해주고.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모든 걸 데모하는 자리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진짜 마음을 열게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만 너무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서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엄청 들어야 돼요. 처음에 가서는. 제품 설명하려고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면 처음에 우리가 데모를 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되게 예쁘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를 더 개선하고 싶으세요? 개선하고 싶은 점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딱 보면서 여기 턱 깎으셔야 되겠네. 여기 관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바로 그냥 너 내쫓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 컴플렉스 건드려주면 더 화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그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공주예요. 여자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디가 안 좋은지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거를 컴플렉스로 가져요. 사각턱이 문제인 건데 여기 무슨 이렇게 기미가 앉은 거예요. 기미가 있고 사각턱이 있는데 어떤 게 그 사람의 컴플렉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으로 어디를 개선하고 싶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여기까지는 매출이 날 때까지는요 절대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 사람의 말을 엄청 한 2시간, 3시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빚을 지게 돼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요 빚졌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가 개선하고 싶은지를 해서 그 개선점만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뭐 온 천지를 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대본을 하고요. 또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안 좋은 거를 질문하면 이 사람 계속 우울해지고 부정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기분 좋아지는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매출이 나와요. 왜 이렇게 뭐 멋지세요? 뭐 하시나 봐요? 뭐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혹은 애들을 너무 잘 키우셨네요. 어쩌면 이렇게 애들 얘기 한번 건드려 줘봐요. 2시간 떠들어요. 애 얘기 갖고. 좀 애가 잘 나가는 집이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갔어요? 진짜 잘 키우셨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쵸?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같고 말 한마디에 그쵸? 모든 게 다 시작도 되고 끝나기도 하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내 말을 줄이고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까이 오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안 와요? 그래요. 맨날 찾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왜냐하면 소비자는 내 실력 발휘하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실력까지 있으면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죠. 처음에 소비자가 실력을 다 알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태도나 얼굴에서 광나면 일단 그거는 프로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광이 안 나고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제가 사실은 엄청 안 좋았는데 요 정도 좋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멘트 같은 거를 주의해야 될 거는 어쨌든 자기가 그 사람의 개선점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강의 초대하고 사업 설명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연락하고 대문하고 매출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또 가야 돼요. 또 들어주러. 제가 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가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좀 안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계속. 근데요, 진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를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콜드를 해도 제가 생각한 건 딱 그거였어요. 나무가 있는데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콜드를 해도 같은 것을요 10번, 20번 계속 가잖아요. 결국은 사요. 100%예요. 근데 막 그냥 100군데를 막 저기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딱 찍어놓고 거기를 실내 쌓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항상 나와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게 일을 하시려면은 내 일대 만들기를 절대로 늦추면 안 돼요. 한 10년을 여러분들은 계속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대가 부실하면요. 이 사업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 사업이 진짜 재밌으려면 일대들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1대, 2대가 단단하게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조직이 좀 생기면 그 조직 키운다고 1대 키우는 거를 게을리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1대를 6파를 왜 하겠어요? 6개는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는 내려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니까 1대만 제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쭉쭉 내려. 6개가 단단하게 그룹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1대가 6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에서 한 3분의 1을 1대 만들기에다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폰서도 도와줄 수 없고 파트너도 도와줄 수 없고 그룹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거를 단단하게 자기 숙제를 하시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재밌는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일대에서 돈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가 많으면 돈이 다 올라와요. 근데 일대가 많지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대를 여기 나오는 사람이 6명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뛰셔야 돼요. 일대를 더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똑똑한 일대들은 무조건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일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대에서 3대가 나올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다 법칙이 있어요. 3대가 나오잖아요. 그 3대를 집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4, 5대가 나오고 1, 2대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죠. 3대가 뜨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 라인을 딱 만들고 거기에서 3대를 딱 집중했어요. 3대를. 그 당시에. 내 라인에서 3대를 집중하는 거예요. 1, 2대보다 3대를 집중하면 3대 때문에 4, 5대가 바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1, 2대는 3대 때문에 살죠. 6대가 금방 나와버려요. 그래서 3대가 나왔다 그러면 6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비즈니스 마케팅이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대를 이번 기회에 빨리 다 완수를 하셔서 요거를 하시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고 매출이 나면 거기서 바로 소개를 받아야 되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든지 1, 3, 7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3번은 가야 돼요. 반드시 가서 다시 소개를 받아야 돼요. 3일은 왜냐면은 주문한 게 와서 뜯고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3일 안에는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러고서는 일주일 됐을 때 또 챙기는 거예요. 얘 진짜 잘 챙긴다. 나를 엄청 관리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한테 관리받는다는 거 엄청 좋아해요. 다 공주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이렇게 네가 계속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앞으로 언니는 내가 평생 늙지 않게 내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대로 해. 그래, 그러면 다음엔 또 뭐 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받는다는 거를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무수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벌어요. 우리가 하고 다니는 건 공주. 근데 실제적으로 일은요, 무수리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킨을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이거든요. 보세요. 1년 동안 1명 만들고 2명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죠. 이게 무슨 사업자 숫자가 그 1년 동안 이제 아직 신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사람을 그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때 갈바닉이 나왔잖아요. 갈바닉이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점핑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10명에서 2배 돼봤자 20명이죠. 10명에서 2배 돼봤자 2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20명에서 2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6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판매할 때 그렇게 막 하고 나면 거품이 빠져요. 선판매 때 쫙 들어왔다가 근데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TRIT라는 거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50명 된 거거든요. 150명 되니까 어떻게 돼요? 300명이 돼요. 그럼 빠지는 거 같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1년을 이렇게 쪼물쪼물 한 명씩 만들면서 가요. 그러다가 선판매할 때 빵, 또 선판매할 때 빵. 이거를 잘 이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숫자 늘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자 숫자가 내 월급이거든요. 근데 사업자 숫자가 밑으로만 커지면 내 월급은 별로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대가 제가 워낙 많았잖아요. 15개를 계속 유지했으니까 월급을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는 그룹 사이즈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일대를 많이 만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벨로시티로 바뀌니까
일대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일대를. 그러면서 벨로시티가 되니까 월급이 줄었대요. 왜냐? 일대가 적어졌으니까. 우리가 물줄기가 5개 있는 사람하고 2개 있는 사람하고 10개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일대가 15개잖아요. 근데 저는 20개까지 만들 예정이거든요. 왜 안 해요? 그게 하지 말라고. 그 바이너리 방식은 2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줄기에서 돈을 많이 못 가져간다는 결론이잖아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2줄기에 절대 안 가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대 만드는 게 무한정이잖아요. 무한정인데 왜 안 해요?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벨로시티에 갇혀서 자기들의 월급을 적게 가져가고 있어요. 일대를 많이 만드세요. 일대를 많이 만들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너무 벨로시티의 한정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판매가 다음 달에 17일 날 벌어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탄이 그날 터지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SNS를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마케팅 책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국가 글로벌 마케팅이 있고 우리나라 마케팅이 있어요. 내 주변 마케팅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제일 큰 마케팅이 뭐예요? 우주적인 마케팅, SNS. SNS는 국가고 뭐고가 없어요. 그냥 이 지구상에서 다 통하는 그 SNS, 페이스북, 인스타, 카스, 이게 3가지가 정말 우주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사람을, 지금 같은 때는 한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바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SNS인 거예요. SNS 무시하지 마세요. SNS에다가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 400명이 봐요. 그걸 안 해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위자의 본전이죠. 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생방송을 장난으로 좀 이렇게 몇 번 해봤어요. 그 카톡방 있죠. 단체방. 단체방에 라이브가 있어요. 1인 방송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 그 모임 같은 데도 재밌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인스타는 원래 있었잖아요. 인스타에서도 제가 가끔 이 방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저 제주도 누스킨 누구예요? 사장님 안녕. 사장님 방 예뻐요. 막 이렇게 라이브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인스타에 내 친구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라이브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이 1인 방송하는 시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사무실 다 구경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멋져요. 가보고 싶어요. 뭐 여긴 대구예요. 여긴 부산이에요. 여긴 제주도예요.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판매를 앞두고는 사장님들이 SNS도 무시하지 마시고 나의 아바타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좀 해보세요. 만지비는 솔직히 뭐 4명만 소개받으면 끝나요. 4명만. 그래서 내가 10개의 소비자한테 10개의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4명의 소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개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사업이 돼요. 그냥 계속 소비자로 끝나면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소개받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더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우리 예술가들도 자유롭게 그린 게 아니라 그 어떤 기한 내에 오다를 받아서 했을 때 명작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한 내에 집약적으로 집중을 할 때 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진짜 후회 없이 17일 뒤에 그때 좀 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 후회 없이 며칠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17일에 결과는
멋있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선판매가 처음이라 저도 떨려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만집이 모든 분들이 다 완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집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를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이 뉴스킨을 지금 경기 되게 안 좋은데 같이 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